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이제 첫 책을 쓰려고 앉았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노트북을 켜서 이제 빈 화면을 쳐다보면서 30분 동안 단 한 문장도 적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쓰려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한 번에 그 좋은 책을 쓸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깔끔한 우리가 이제 서점에서 보는 이 베스트셀러의 책 한 편에 그 페이지처럼 적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뭐 번아웃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사회불안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다양한 분야에서 이 완벽주의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복도를 낮춘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고요. 이 완벽주의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저 역시도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이 완벽에 조금 몰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도 조금 적용을 해보면서 이 자기 자신의 완벽주의를 조절하면 조절할수록 우리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행동 치료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윤동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꼈던 나의 완벽주의에 대해서 느낀 점은 제가 첫 책을 쓸 때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발표 불안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이제 오랜 준비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이제 첫 책을 쓰려고 앉았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노트북을 켜서 이제 빈 화면을 쳐다보면서 30분 동안 단 한 문장도 적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쓰려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한 번에 그 좋은 책을 쓸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머릿속을 계속 헤매다가 첫 문장을 쓰고 다시 지웠다가 첫 문장을 쓰고 다시 지웠다가 해서 제가 한 꼭지를 적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 처음 초안 같은 경우에 완벽하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하고 실수나 티가 잡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저는 그 깔끔한 우리가 이제 서점에서 보는 이 베스트셀러의 책 한 편에 그 페이지처럼 적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난 책 쓸 자격이 없나? 책을 쓸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저도 책을 쓰는 게 되게 고통스럽고 조금 불편해서 첫 책을 쓰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찌 보면 저의 완벽주의가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그 완벽한 결과보다는 완성에 내가 초점을 둬야 되고, 이 완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 초점을 둬야 됐었는데, 저는 단 한 번의 완벽한 책을, 물론 완벽하지도 않겠지만 이 완벽한 책을 쓰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이 시작점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많은 고성과를 내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이분들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금 철저히 자기 관리를 잘 하는 편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떤 기준들을,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도 맞는데, 이 목표 설정에서 한 번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어떤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조금씩 비껴가면서 최종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간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건강한 완벽주의자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 완벽주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또는 이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완벽주의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완벽주의가 높은 분들이 고성과를 잘 내고 자기 삶에도 만족도가 높으신 편인 거고, 이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자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중요한 부분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들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활동이나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내가 남 눈치를 보거나 이 성과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이제 사회부가적인 완벽주의라고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해.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여야 해. 그러니까 내가 1인칭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이나 어떤 활동에 몰두할 가능성들이 낮고,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자들이 가진 단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알고 이런 외부적인 평가의 민감도를 조금 덜 민감하게 만들려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성과주의 사회에서 비교란 사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거죠. 너무 내가 비교 없이 그냥 나 혼자 난 최고다 이렇게 살아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사실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비교를 통해서 얻는 자책감은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 내가 잘 못하는 부분과 남들이 좋은 부분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구독자분들도 영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제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러지 못한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이제 인스타나 SNS 같은 것들을 보면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잖아요. 나는 이렇게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는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지 않은 부분과 남들이 가진 부분을 비교하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무대공포증 때문에 이 연예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습생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해봐도 이 세계에서 어떤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부분, 예를 들면 나는 어쩌면 춤이 조금 약해, 아니면 나는 이런 춤선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 자기가 가진 단점들,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저 친구는 이런 게 좋고 저 친구는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한없이 비교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계속 위축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괴감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비교를 하는 습관이 있고 이 비교 때문에 나를 자책하는 습관이 있다면 본인이 가진 안 좋은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저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비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건강한 완벽주의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건강한 완벽주의를 우리 마음 안에서 좀 늘려나가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부분은 성과 지향적인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나 아니면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일희일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확실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완벽주의자들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똑같지만 단번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진 않고 우리가 이 과정이 충실하고 과정이 몰두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 즐기는 사람들이 이 건강한 완벽주의의 이 포션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공식은 어떻게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성적만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들,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다거나 뭐 이러한 이유에서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되게 좌절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완벽주의자들은 내가 과정이 괜찮았으면 몇 번 이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은 성적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 꾸준히 실력을 쌓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1%의 성적을 받고 싶다고 하면 1%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시험을 많이 치다 보면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완벽주의를 조절하는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두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완벽주의자들은 이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완벽히 내 모든 것들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긴장하지 않아야 되고 떨지 않아야 되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했으면 좋겠고 내 말에 수긍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다 보면 오히려 더 긴장하거나 더 불안하거나 더 힘든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조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않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꾸다 보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 몰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게 횟수가 반복됨에 따라서 실력이 향상되고 더 좋은 결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완벽주의자들에게 자기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야망이 크지도 않고 저는 뭐 꿈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준이 뭐예요? 라고 뭐 인생에 있어서 또는 뭐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 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하는 뭐 삶의 목표나 행복에 있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막상 적어두고 보면 되게 추상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목표를 눈앞에 두고, 아, 이게 내가 조금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따라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조금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완벽주의자들의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단점을 좀 확대 해석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확대 해석하거나 또는 자책하거나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러한 왜곡된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본인이 확인하고 찾아서 이거를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자들은 이제 실수를 되게 일반 사람들보다 되게 크고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목표나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실수를 안 하려고 하거나 또는 실수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완벽주의 때문에 내가 좋은 성과를 못 내거나 행복하지 못하다, 이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번 내 마음을 조금 바꿔보시는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